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리면서도 사람 마음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밥 먹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챙기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문수지요. 아무리 글 읽는 양반이라도, 아무리 벼슬길을 꿈꾸는 선비라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 혹시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한 번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비가 오면 하늘 탓을 하고, 바람이 불면 조상 탓을 하고, 장사가 안 되면 터가 나쁘다며 땅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탓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점쟁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점쟁이 말 한마디를 믿었다가 대대로 이어온 양반가가 정말 말 그대로 한 줌의 재처럼 무너져 버린 사건입니다. 처음엔 다들 말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집안이 망하겠냐. 양반이 점쟁이 말에 흔들리겠냐.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잘 될 때는 점이 필요 없고, 불안할 때는 점이 전부가 됩니다. 그 집안이 딱 그랬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 윤참봉댁이라 불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글 읽고, 체면 지키고, 대대로 사람 위에 앉아 우리 집안은 뿌리가 다르다. 이런 소리를 하던 집안이지요. 겉으로 보기엔 흠이 없었습니다. 기와는 번듯했고 문턱은 반질반질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사철 푸르른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돈도 많았습니다. 땅도 많고 소작도 많고 곡간도 많고 하인도 많았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집안에 어느 날부터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곡간에 쥐가 늘고 닭이 이유 없이 죽고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문에 걸어둔 풍경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고 윤참봉은 웃어넘겼습니다. 쥐야, 곡식 냄새 맡고 오는 거고 닭은 원래 약한 놈이 죽는 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윤참봉 마음속에 아주 조그만 가시가 박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참봉이 아끼던 말 한 필이 어느 날 마구간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습니다. 검둥이라 불리던 말이었습니다. 윤참봉이 10년을 기른 애마였지요. 양반댁에서 말이란 건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체면이요, 권세요, 자존심입니다. 그날 밤부터 윤참봉은 잠을 설칩니다. 잠을 설칠 때 사람은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사람이 제일 먼저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잠터에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점쟁이가 있는데 말이 아주 귀신 같다더라. 그 사람은 그냥 점쟁이가 아니라 눈빛이 다르다더라. 한번 보고 나면 사람 속을 다 꿰뚫어 본다더라.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는 거의 절반은 과장입니다. 그런데 그 과장 속에 진짜가 한 조각씩 섞여 있습니다. 윤참봉의 아내, 그러니까 안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 남편을 졸랐습니다. 요즘 집안이 이상한데 혹시 진짜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점쟁이라는 사람을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윤참봉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이 점쟁이를 부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체면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검둥이가 죽은 일이 마음에 걸렸던 윤참봉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윤참봉 댁에는 점쟁이 김복길이라는 자가 들어옵니다. 나이는 쉰을 넘겼고 눈은 작지만 날카로웠으며 입술은 얇고 손가락은 마디마디 굵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당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 이 집, 살 기운과 죽을 기운이 같이 엉켜 있소이다. 그 말 한마디에 안주인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점쟁이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올해 안에 큰 재앙이 한번 옵니다. 윤참봉은 침을 꿀꺽 삼킵니다. 점쟁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무서운 말을 던집니다. 그 재앙은 불로도 오고 사람으로도 오고 돈으로도 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너무 넓어서 틀릴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나면 재앙이고, 사람이 뒤통수 치면 재앙이고, 돈이 새면 재앙이지요. 즉, 점쟁이는 맞을 말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안한 사람 귀에는 그게 확신처럼 들립니다. 점쟁이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집안의 기운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윤참봉 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쟁이가 시키는 건 하나같이 이상했습니다. 첫째, 대문 방향을 바꾸라 합니다. 대문을 바꾸는 건 문짝 하나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벽을 허물고 기둥을 다시 세우고 사람을 불러야 하고 돈이 들어갑니다. 윤참봉은 망설였지만 점쟁이는 딱 잘라 말합니다. 대문이 지금 방향이면 복이 들어와도 다 빠져나갑니다. 윤참봉은 결국 대문을 뜯어 고칩니다. 공사에만 은자 20냥이 들어갔습니다. 둘째, 조상 미패가 놓인 사당을 옮기라 합니다. 이건 더 큰일입니다. 조상 모시는 자리를 옮긴다는 건 양반에게는 하늘을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점쟁이는 안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조상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편히 못 쉬십니다. 안주인은 눈물을 훔치고 윤참봉은 입술을 깨뭅니다. 결국 사당까지 손댑니다. 이번엔 은자 30냥이 들어갔습니다. 셋째, 집안의 가장 귀한 물건을 땅에 묻으라 합니다. 윤참봉 댁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은그릇과 비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땅에 묻으라니요. 윤참봉은 속으로 이건 좀 아닌데 싶었지만 점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건들이 재앙을 불러오는 고리입니다. 윤참봉은 결국 은그릇과 비단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입니다. 윤참봉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안을 조금씩 깎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사람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돈을 썼고, 이미 체면을 버렸고, 이미 조상까지 건드렸으니. 이제 와서 그만하자 하면 자기 자신이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느 날 저녁, 점쟁이는 윤참봉 내외를 불러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 집안에 재앙을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누구지? 설마 나? 윤참봉은 가장 먼저 며느리를 떠올립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약한 사람부터 의심합니다. 며느리라는 자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언제든 죄인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점쟁이는 며느리를 보더니 손가락을 까딱합니다. 저 여인입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집안의 재앙 취급을 받습니다. 밥상에서 빠지고 안방 출입이 막히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댑니다. 며느리는 창고 옆 작은 방으로 밀려납니다. 며느리는 억울하지만 입을 열면 더 큰일이 됩니다. 양반댁에서는 억울함을 말하는 순간 말대꾸가 되거든요. 그리고 윤참봉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점쟁이가 맞을 거야. 저 여인이 기운을 흐리게 하는 거야. 그렇게 집안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집안이 되어갑니다.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점쟁이 말 믿고 대문 뜯고 사당 옮기고 은그릇 묻고 며느리 의심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집안이 평안해졌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재앙이 들어옵니다. 먼저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공사의 돈, 사당의 돈, 하인들 입마금의 돈, 점쟁이 사례금의 돈, 벌써 은자 100냥이 넘게 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윤참봉은 점쟁이를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점쟁이는 절대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아직 제안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한 번만 더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윤참봉은 결국 구판까지 벌입니다. 구판이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양반댁 체면은 그날로 박살이 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구경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양반이 점쟁이한테 노란하네. 저 집안 이제 끝물이다. 그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느냐. 윤참봉에게 돈 빌려주던 사람들은 슬슬 손을 뗍니다. 거래하던 상인들도 값을 올립니다. 소작인들도 저 집안이 흔들린다 싶으면 곡식을 덜 내고 버팁니다. 즉, 점쟁이 말 믿고 재앙을 막으려 했더니 그 점쟁이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 때문에 돈이 새고 돈이 새니까 집안이 흔들리는 현실 재앙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도 윤참봉은 끝까지 점쟁이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밤 윤참봉 댁 곳간에서 곡식 자루가 몇 개 사라집니다. 처음엔 쥐가 갉아먹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루째 사라졌습니다. 하인이 훔친 겁니다. 윤참봉은 대노합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도 그 도둑이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곡식이 사라진 날 점쟁이가 윤참봉에게 말합니다. 제안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기꾼의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더 깊이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눈치를 챕니다. 이 집안이 망하는 이유는 운명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걸요. 며느리는 우연히 부엌 뒤편에서 점쟁이와 하인이 속삭이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곡식 자루를 빼돌리던 놈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즉, 점쟁이는 이미 하인과 한패였던 겁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사를 시켜 돈을 빼먹고 구판을 벌여 체면을 무너뜨리고 그 사이 하인들을 이용해 곡식을 빼돌리고 이 모든 게 하늘의 재앙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사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며느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바로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며느리는 이미 재앙을 부르는 여자로 찍혀 있습니다. 며느리가 점쟁이가 사기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봐라, 저 여인이 점쟁이를 모함한다. 즉, 며느리는 진실을 말할수록 더 죄인이 되는 구조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인의 움직임, 빠져나간 곡식, 점쟁이가 받은 돈, 밤마다 사라지는 발걸음. 며느리는 조용히 점쟁이 뒤를 밟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점쟁이가 고을 밖 쥐막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쥐막 안에는 이미 낯선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쟁이에게 은전 주머니를 던져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 한마디. 이번 건으로 은자 200냥은 챙긴 것 같소. 그 순간 며느리는 확신합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라 사냥이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용히 사실을 흘립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합니다. 시험해 보시면 됩니다. 남편은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다음 달 한양에서 친척이 와서 큰 돈이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점쟁이는 그날 밤 바로 움직입니다. 이번엔 아예 땅을 파서 묻어둔 은그릇까지 꺼낼 계획이었지요. 그리고 달빛 아래 점쟁이와 하인이 땅을 파는 장면을 윤참봉이 직접 봅니다. 그 순간 윤참봉 얼굴이 말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점쟁이는 발뺌합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기운을 살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참봉은 그 자리에서 점쟁이를 끌어내립니다. 그때서야 윤참봉은 깨닫습니다. 점쟁이가 불러온 재앙이 아니라
윤참봉이 점쟁이를 믿은 순간부터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윤참봉 댁은 그날 점쟁이를 쫓아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새고, 체면은 무너지고, 소문은 퍼졌고, 사람들은 돌아서고, 집안은 기울었습니다. 윤참봉은 장부를 확인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점쟁이에게 쓴 돈이 은자 300년이 넘었습니다. 공사, 사당, 굿판, 사례금, 거기에 하인들이 빼돌린 곡식까지 합치면 거의 500냥에 가까운 손해였습니다. 500냥이면 양반집 하나가 몇 년은 넉넉히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걸 1년도 안 돼서 날린 겁니다. 윤참봉은 결국 땅 일부를 팔아야 했습니다. 대대로 지켜온 논 20마지기를 헐값에 넘겼지요. 하인들도 절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기와집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점쟁이 하나 잘못 만나 대대로 내려온 집안이 저렇게 되다니. 겉으로는 안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참봉은 마당에 혼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윤참봉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잘못은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점쟁이가 말한 재앙, 그게 뭔지 이제야 알겠구나. 불로 오고, 사람으로 오고, 돈으로 온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니었습니다. 윤참봉 마음속에서 타오른 불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불안에 흔들린 윤참봉 자신이었습니다. 그 돈은 누가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윤참봉이 스스로 버린 것이었습니다. 윤참봉은 그제야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숙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섭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고 끝나는 집안보다 조용히 무너진 집안이 더 깊게 망합니다. 그날 이후 윤참봉은 다시는 점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아무리 권해도 고개를 저었지요. 대신 윤참봉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점쟁이한테 당한 게 아니라 내 불안함에 내가 당한 거였소. 점쟁이는 그저 내 불안을 이용했을 뿐이지.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운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운명을 핑계 삼는 마음이 무섭습니다. 점쟁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점쟁이 말에 흔들리는 불안이 무섭습니다. 조선시대든 지금이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귀신도 아니고 하늘도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내 마음속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밤을 끝까지 붙잡아둘 더 진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의 노다지의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힘을 주세요.